인지심리학의 대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현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충격적인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 남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전국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정 사건.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인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김포시 소재 소각장에서 뼈 조각을 발견해 고유정이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현재 우발적 사고였다는 그녀의 주장에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질환 여부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추돌 사건,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해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던 진주의 아파트 방화 살해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 소식마다 범인들이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아주 낮아요. 0.04% 정도.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들이 처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조현병. 조현병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다소 불안정한 음정을 내는 첼로. 잠시 후 다시 연주를 해봤습니다. 소리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첼로의 소리를 바꾼 단 하나는 현을 조절한 것입니다. 조현이라는 거는 현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현악기의 줄을 일종의 튜닝을 하는 거죠. 잘 이게 튜닝이 되면 이제 정확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뇌의 어떤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적절한 사고나 감정이나 이런 걸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조현병 이전에는 이제 보통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리던 병인데요.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말 그대로 정신이 분열한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면 부정적이고 낙인을 조금 찍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학회에서 병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적은 희귀한 질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티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명 중에 1명은 돌아보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뇌의 질환인 셈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환청을 일반인이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청 실험을 위해 모인 8명의 평범한 사람들. 이들은 조현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뉴스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봤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상대방은 되게 당황스러운. 가끔씩 이제 궁금할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건데 장애 있으신 분들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실제 환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게 들린다는 소리를 재구성해서 만든 환청 테스트용 음성을 피실험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넌 나를 배신했어. 당신을 사랑했어요. 죽어라.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너 죽을 때까지. 과연 환청을 들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메시지 보내기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암기 후 메시지를 보내는 간단한 실험. 환청을 들으면서 이들은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문자 보내기를 끝낸 한 남성. 그의 결과는 보기의 내용과 모두 일치. 환청에 상관없이 가볍게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문자를 보낸 여성의 결과는? 끝번호가 어떤 분이신 거죠? 저요.
네. 날짜, 시간, 장소 다 틀리고. 아, 진짜요? 날짜와 시간을 다르게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장소는 아예 적지 못한 상황. 깜짝 놀랐어요. 저 맞게 쓴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의 결과 역시 저녁 8시 30분이라고만 보내주는데 날짜도 있었고. 아니요, 전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읽었는데도.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7월 4일. 전혀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남성. 그는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아니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사랑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머릿속은 기억을 했는데 귀에서 자꾸 이상한 말, 딴 말 하니까 막 사랑합니다, 뭐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게 쓰고 싶은 대로 써지지가 않고 계속 뭐였지? 그냥 들리는 것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좀 많이 소름 돋았고. 8명 중 무려 5명이 메시지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선 서로의 신상 정보에 관한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주소는 어떻게 해요?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혈액형, 그리고 취미가. 환청이 이어진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화하신 거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들은 과연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연. 네, 맞습니다. 박우진. 서울시 은평구 사시나요? 네. 서울시 은평구 살고 있어요. 양천구. 이 여자분 성함이 김자현. 아니요. 박진주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남자분 성함은 김현수. 아니요, 아닙니다. 저 황준현입니다. 이름 어떻게 되시나요? 박진주요. 성함이. 저 황준현입니다. 네.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만 자꾸 집중이 되고 진짜 막 나가서 막 죽어 이러니까 진짜 죽어야 되나 뭐 이런. 모르겠어요. 잘 지금 딸랑 10분 내지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만 들었는데도 정신이 좀 없거든요. 두 번째 실험 결과 또한 8명 중 2명만 성공했습니다. 아기가 가득한 말들이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게 컸어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험에서 보셨듯 지속적인 환청에 노출되면 사람의 사고 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망상과 환각까지 동시에 겪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20여 년을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보낸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21살이 된 딸이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며 단란했던 가족의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재 강원도 속초에서 생활 중인 30살의 조현병 당사자를 둔 가족. 저는 속초에서 음악학원을 하면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홍수민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학원 한켠에 자리한 공간에서 조현병 당사자인 가영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현병이 발병한 지 어느덧 10년. 가영 씨에게도 그녀에게만 들리는 환청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들려요? 그냥 대화 한 대화에 한 부분.
자신의 생각조차 힘겹게 말하는 지금과 달리 발병 전에는 미래가 촉망되는 소녀였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고 친구들이 좀 많고 생일 파티 때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할 정도로구나. IQ 검사했을 때 IQ가 거의 140 가까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글씨도 4살 때 떼고 머리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얘는 좀 활달하고 그랬었어요. 사춘기 역시 또래와 비슷했던 가영 씨.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섞이고 반이 나뉘고 막 이러면서 그때 한동안 좀 학교 안 가고 싶다고 친구들이 다른 애들이 자기 욕을 좀 하는 걸 들었다고 그래서 가기 싫다고 이러면서 한동안 저랑 좀 이렇게 되게 힘들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도 혹시 그런 게 전조 증상처럼 그랬던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사춘기의 한때라 생각하고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가영 씨에게 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얘가 하루는 밥을 먹는데 막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를 옆에 누가 사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누구랑 얘기를 하냐니까 엄마 이 목소리 안 들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라고도 그랬다가 뭐 누구라고도 그랬다가 뭐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저 앞에 냉장고 있잖아요. 거길 막 가리키면서 엄마 쟤네들 누구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쟤네 여자애들 둘이 뭐 단발이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무당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퇴마구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딸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답답한 마음에 퇴마구까지 했지만 퇴마구술 하고 그 이제 무당이 이제 자기가 할 거는 다 했으니까 현대의학에서 해야 될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정신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당황했죠. 저는 퇴마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길 가야 된다고 하니까 특히 정신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간다는 걸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던 시간들. 하지만 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선거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하고 이제 작은 애랑 자고 있는데 큰 애가 이제 컵에다 물을 떠갖고 와서 막 뿌리면서 일어나라고 막 깨우면서 이제 투표했냐고 투표는 꼭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아 이건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아이도 막 되게 이렇게 눈도 그렇고 막 도저히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애를 설득을 해서 가서 진찰만 받고 오자. 그리고 저는 데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체크하고 뭐 이런 거 하더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 뭐 뛰어내려라, 뭐 자살해라, 뭐 이런 환청이 들리면서 그대로 해서 애들이 사고가 난다. 그 길로 그냥 걔는 입원을 하고 저는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차에서 엄청나게 울었죠, 막. 딸을 홀로 병원에 두고 나오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는 엄마 홍수민 씨. 당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속 외래 다니면서 약만 계속 받아서 먹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고 막 하는데 결국은 약만 먹으면 된다였거든요. 산책도 나가고요. 빨래 청소기 돌리기.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이제 일상생활은 물론 집안일도 도울 수 있게 된 가영 씨. 이번 주말엔 피아노도 같이 닦자. 저번에 너가 카페트 돌려줘가지고 엄마는 완전 좋았는데. 언니 싫어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엄마와 딸. 그러니까 항상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그냥 그런 건 다 잘 지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직장에 가서 뭔가 기능적인 걸 뭔가 할 때는 조금 뭐 학습이나 이런 게 조금 느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마다 후회되는 일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게 조기에 치료가 되면 완치율이나 이런 게 훨씬 높대요. 근데 저희 아이만 해도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저희 아이만 해도 제가 뭐 같이 있으면서 오히려 제가 화나면 제가 아이 등짝을 때리고 뭐 이랬지 제가 맞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